결론적으로는 여러분의 성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내가 성장했다는 걸 대체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느냐, 이걸 따져봐야 되는데, 개인의 성장이 일어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이거를 따져봐야 돼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직장생활 고민을 함께 알아보는 고민살롱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이직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 있으신 형편분의 사연입니다. 사연을 먼저 읽어보고 여러분도 비슷한 고민을 갖고 계실 텐데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형님. 저는 기구설계 직무의 1년차 직장입니다. 이직을 결정하는데 고민이 있어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전환 이직을 통해 산업을 전환하고자 합니다. 로봇을 전문으로 다루는 기업에 들어가고자 했지만 경험을 쌓는 것이 먼저라 생각되어 현재 다니는 직장에서 경험을 쌓았고 전환할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트렌드 있는 분야가 협동 로봇이라 생각합니다. 이 분야에는 이제 성장하려 시도하는 스타트업들이 많고 이곳에서의 개발 경험은 저의 큰 장점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직을 생각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의 이점이 저를 고민하게 했습니다. 지금 회사에는 업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잘 알고 적극적으로 공유해주는 상사가 있습니다. 덕분에 문제 해결에 많은 도움을 받았고 앞으로도 배울 점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이점은 회사의 안정성입니다. 현재 회사의 매출액이 소폭이라도 상승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상승하며 안정적인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차가 쌓이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이직을 통해 개발 경험을 얻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현재 회사에 이점이 있어 고민이 됩니다. 이직을 지금 하는 것이 좋은 걸까요? 사연을 보내주신 형편분은 정확하게 답을 이미 알고 계신 것 같기도 합니다. 아마도 오늘 영상을 통해서 그 답을 컨펌받고 싶은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직에는 타이밍이 있고 기준이 필요하다고 여러 영상을 통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직의 타이밍과 기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왜 이직합니까? 이직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가장 빈번하기도 하고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내용이 뭐냐면 지금 있는 회사가 싫어서인 경우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더 좋은 회사를 향해서 간다기보다는 지금 있는 곳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그 수단이 이직이라고 보는 경우죠. 기왕 벗어나는 거 좀 더 좋은 회사로 가기를 원하는 이거를 마치 더 높은 커리어를 향해 가는 것으로 스스로도 착각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착각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런 케이스가 하나 있는 반면에 이 다음으로 많은 경우는 연봉을 올려준다니까 무조건 옮기는 경우예요. 이 역시 맞을 수 있죠. 잘못된 기준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얼마나 오르는가를 따져봐야 되고, 그리고 이직이라는 것 자체가 엄청난 리스크를 감수해야 되는데 그 이직을 통해서 경험해야 할 수많은 리스크를 감수할 만한 것인가? 라는 관점에서는 생각해보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우리 형편분은 아주 건강한 고민을 하고 계세요. 제가 직무, 산업, 직장 이 세 단계를 나눠서 생각해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중에 두 번째인 산업을 옮겨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선행돼야 될 게 직무에 대한 역량, 직무에 대한 경험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런 맥락에서 산업 자체를 옮기는 시도는 굉장히 의미 있고 좋은 것이며 준비를 해야 될 내용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직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타이밍을 가져야만 지속적인 커리어를 관리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 영상을 통해서 이직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타이밍을 성장성이라는 한 단어로 정의해주고 싶습니다. 자, 제가 맨날 하는 얘기지만 많은 분들이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새롭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자, 성장성이란 게 뭘까요? 사실 여러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여러분의 성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내가 성장했다는 걸 대체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느냐, 이걸 따져봐야 되는데 개인의 성장이 일어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이거를 따져봐야 돼요. 첫 번째는 성장하는 회사이고요. 두 번째는 성장하는 상사라고 해두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이 두 가지 포인트를 기준으로 이직을 생각해보라고 말하는 영상이 될 것 같네요. 자, 첫 번째부터 한번 볼까요? 회사의 성장이 왜 중요할까요? 회사의 재무실적, 고객의 지지도, 이런 숫자들이 선행적으로 성장하고 있지 않다면 결국 여러분 개인의 성장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커리어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게 뭘까요? 남들은 경험해보지 못한 성장의 방법을 경험했고 또 그걸 통해서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런 사람들을 유니크한 경험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커리어가 잘 관리된 사람이라고도 하죠. 자, 돈을 포함해서 나에 대한 처우에 대한 것들 있죠. 나의 복지를 포함해서 나의 직책, 나의 직급, 경력에 대한 인정, 이런 모든 것이 유니크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보상으로 지급되는 거예요. 성장하는 회사를 가야만 이런 기회가 많습니다.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게 성장하는 회사예요. 성장하는 회사의 특징은요, 실패에 관대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성장을 계속 도전하기 때문이죠. 기존의 경험을 기반으로 새로운 도전에 성장하는 거기 때문에 그 장을 마련해 줄 수 있어요. 자, 이런 말 있죠.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을 줄 안다고. 성장을 경험해 본 기업만이 성장을 위한 투자와 노력이 뭔지를 알고
거기에 투자를 실제로 하게 됩니다. 회사 자체가 망가지고 있는 상태라면 성장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회사도 맞지만 내가 소속되어 있는 부서, 사업부 여기에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얘기예요. 자, 회사가 역성장하고 있다면 이직을 시도해야 될 때입니다. 거꾸로 회사가 성장하고 있다면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봐야만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요소는 상사입니다. 자, 우리가 성장하는데 여러 요소가 입체적으로 갖춰져야 됩니다. 모든 요소가 뭐 갖춰졌다면 정말 축복받은 상황이겠지만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냥 없다고 생각하세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한두 가지라도 갖춰진다면 일단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보는 겁니다. 회사가 성장한다는 것은 지금처럼 산업이 침체되어 있고 정체하는 시기에는 그것만으로도 참 어려울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다른 요소로 내가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판단하는 하나의 관점을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회사에서 일할 때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이 누구죠? 나와 함께 같은 팀에서 일하는 사람이죠. 자, 그 중에서도 누굴까요? 특별히 상사입니다. 상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향후 커리어가 바뀌는 점은 말할 필요도 없이 중요한 요소예요. 제가 처음 채용팀에 갔을 때 팀장님이 저에게 역량을 분석하는 관점을 가르쳐주지 않았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처음 인재개발팀장 맡았을 때 사람을 평가하는 방법, 해석하는 관점을 가르쳐줬던 CHO님이 안 계셨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것 같아요. 또 인사책임자로서 법인의 인재 전략을 개발할 때 내 기획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지지해주는 대표님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다고 저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동의를 안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연봉과 배울 게 있는 상사 둘 중에 굳이 하나를 선택하라면 100번을 물어봐도 주저없이 100번 배울 게 있는 상사를 선택하라고 답변할 것 같아요. 결국 그분에게 배운 점이 나의 경쟁력이 되고 그게 결론적으로는 새로운 기회가 됩니다. 배울 게 있는 상사는 대부분 실력자예요. 그래서 그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도 함께 유니크한 경험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자, 성장하는 상사 함께 일하는 것은 정말 엄청난 축복이죠. 그 사람만 잘 따라가도 연봉이나 경력 모든 면에서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상사가 성장하지 않고 있다면, 정말 배울 게 없다면 그것만으로도 이직에 대한 결정은 충분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요. 상사가 성장하는가 아닌가를 여러분의 주관적인 시각으로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에요. 슈퍼 꼰대처럼 보이는데도 실제로는 성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나이스하고 성장하는 사람 같은데 실제로는 정체되어 있는 상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분명히 꼰대인데 엄청난 고수예요. 꼰대와 고수는 제가 보기에는 종이 한 장 차이일 것 같아요. 꼰대인지 진짜 고수인지를 판단하는 눈이 없을 확률이 매우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과물을 같이 봐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매출이나 수익처럼 최종 지표 같은 것들 있죠. 성과물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내용들을 계속해서 내고 있다면 그분으로부터 배울 점이 분명히 있다는 뜻입니다. 자, 저는 이직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이직은 커리어의 성장을 향한 수단이다. 이직 자체가 목적이 되는 커리어를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거를 유목민이라고 합니다. 어디 하나 정착하지 못하고 제대로 된 발전을 경험하지 못하는 유목민 말이죠. 그저 물이 있거나 먹을 게 있다면 그냥 때를 따라 이동하는 거예요. 자, 환경적으로 유목민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경우도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도시에 살지 유목민으로 살지를 선택할 수 있다면 안정적이고 목적지향적인 삶을 선택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직은 정착할 도시를 찾아가는 여정이 될 수 있지 이동 그 자체, 이것이 목적이 될 수는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맨날 이사만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자, 여러분 회사 생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을 겁니다. 자, 혼자 끙끙대지 말고 아래 링크를 통해서 여러분의 사연을 자세하게 보내주세요. 여러분 인사팀장으로서 조언하는 영상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세요. 이상 이영이었습니다.